오늘 공부할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된 SPG입니다. SPG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5배 정도 올라 2026년 2월 2일 오전 기준 15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이고 PER은 260입니다. SPG는 정밀 제어용 모터와 감속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먼저 회사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이준호 회장이 명진전자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상호를 여러 번 바꿨는데 SGM, 성신전공을 거쳐 2000년 현재의 SPG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했고 같은 해 중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후 주식회사 성신의 미국 법인 지분을 인수하고 베트남에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준호 회장의 아버지가 설립한 성신을 흡수합병했습니다. 이로써 SPG는 성신이 40년 동안 쌓아온 모터 제조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존 일본산 감속기를 SPG의 감속기로 전량 교체하며 두 회사 간의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회사 CEO는 누구일까요? SPG는 현재 이준호, 여영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호 회장의 경우 1960년생입니다. 한국 외대 영어과와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1987년 아버지가 설립한 펜 모터 생산 기업 성신에 입사해 3년 동안 전 부서를 돌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시 감속기는 유럽이나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는 감속기 국산화라는 미션을 걸고 1991년 명진전자, 현 SPG를 창업했습니다. 여영길 사장은 1963년생입니다.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SPG에 재직 중입니다. 공장장, 연구소장을 거쳐 현재 SPG의 CEO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SPG의 주요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용 기어드 모터와 가전용 펜 모터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C 모터는 교류 모터이고 주로 산업기기, 가전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사용됩니다. AC 모터와 일반 감속기 등이 SPG 매출의 36%를 차지합니다. 컨덴서와 컨트롤러는 모터의 구동과 정밀한 제어를 돕는 부품이고 전체 매출의 21%를 차지합니다. DC 모터는 직류 모터이고 속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7%를 차지합니다. BLDC 모터는 브러쉬리스, 즉 브러쉬가 없어 노이즈가 적은 DC 모터를 뜻합니다. BLDC 모터는 주로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산업용으로도 그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2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매출의 14%를 차지하는 기타 제품에는 정밀 감속기, 동력용 모터, 모션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정밀 감속기가 SPG의 미래를 책임질 제품으로 꼽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제품들을 바탕으로 SPG는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 가전, 로봇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 삼성,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팍스콘, 월풀,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해외 기업이 있습니다. SPG 매출의 70%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하며 전 부품에 대한 제작 기술을 100%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밀 감속기를 꼽았습니다. 정밀 감속기가 뭘까요? 우선 일반 감속기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속기는 쉽게 말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여 토크, 즉 힘을 증폭시키는 기계장치입니다. 모터로부터 들어오는 고속, 저토크의 입력을 저속, 고토크의 출력으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죠. 감속기가 어떻게 이 작업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려면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기어 쌍이 들어있는데 각 기어 쌍은 크기가 작은 구동 기어와 크기가 큰 피구동 기어로 구성됩니다. 피구동 기어의 이빨수를 구동 기어의 이빨수로 나눈 비율이 바로 감속비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피구동 기어의 이빨수는 80개이고 구동 기어의 이빨수는 29개인데 이 경우 이 기어박스의 감속비는 2.76대 1이 됩니다. 이는 출력축을 한 번 완전히 회전시키기 위해 입력축이 2.76번 회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감속기는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등 수많은 산업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감속기의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되기에는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SPG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밀 감속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정밀 감속기가 있는데요. 첫째, 유성 감속기는 상대적으로 강한 토크와 내구성이 필요한 산업용 로봇에 사용됩니다. 연간 생산 캐파는 10만 대입니다. 둘째, SH 감속기 또는 하모닉형 감속기는 정밀도가 높은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하고 연간 생산 캐파는 15만 대입니다. 셋째, SR 감속기 또는 사이클로디형 감속기는 로봇 팔에 주로 탑재되고 연간 생산 캐파는 1만 대입니다. 참고로 SPG의 정밀 감속기 매출액은 2023년 76억 원, 2024년 102억 원으로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올해에는 3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SPG는 자체 액추에이터 제품인 SDD의 성능을 공개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모터,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 신호를 물리적인 운동으로 바꿔주는 로봇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 내 양산체제를 구축해 5,000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SDD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고관절용 액추에이터로 높은 부하와 강한 충격을 잘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중물리 최적화 해석 기술을 확보한 후 약 270억 원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고 자체 보유한 랩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SDD는 경쟁사 대비 모터 효율이 좋고 모터 온도도 낮습니다. 경쟁사 대비 감속기가 가벼워 민첩성을 높였고 기어의 백래시가 줄어들어 높은 정밀도를 확보했습니다. 또 AI 제어 기능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작년 11월에 LG 사이언스 파크와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 관련 MOU를 체결했고 10월에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형 표준 휴머노이드를 위한 구동부 개발을 목표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26년에는 미국 주요 전시회에 참가해 미국 내 휴머노이드 기업들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외에도 SPG의 정밀 감속기는 K9 자주포 등에 공급되어 국방 무인화 사업에 기여하고 에이딘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에도 공급됩니다. 그 밖에 이동형 양팔 로봇 같은 AMR, 즉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되기도 합니다. SPG는 총 5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기어드 모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해외 법인과 음식물 처리기를 제조하는 스마트카라입니다. 참고로 스마트카라의 이은지 대표는 이준호 회장의 장녀입니다. 네이버 증권 자료를 통해 연도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매출 역시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도 2012년 5.8%, 2023년 4%, 그리고 2024년 3.2%로 점점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다시 5.2%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EPS는 2023년 496원으로 바닥을 찍었고 2024년 591원, 그리고 2025년 674원을 예상합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작년 5월에 IM증권에서 목표가 38,000원, 그리고 작년 10월에 흥국증권에서 목표가 4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개의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지만 새로운 목표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요? 2025년 9월 말 기준 이준호 회장이 20.1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세 자녀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현 씨가 10.25%, 이은지 스마트카라 대표가 4.4%, 그리고 이현지 씨가 3.67% 보유 중입니다. 참고로 이상현 씨는 현재 SPG 해외 영업 총괄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 외 여영길 사장이 0.2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준호 회장과 세 자녀가 주식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총 63,625주를 주당 7만원 후반대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상현 씨는 34,650주를 주당 78,231원에, 이은지 씨는 46,263주를 주당 75,000원에, 그리고 이현지 씨는 만주를 주당 77,948원에 매도했습니다. 배당 정책은 어떨까요? 최근 3년 동안 평균 배당 수익률은 0.8%이고 2025년 9월 창사 이래 최초로 중간 배당을 실시해 주당 1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주당 배당금은 250원으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환원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해 8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오히려 1년 전보다 44% 증가한 1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터에서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부품인 로터의 평균 단가가 작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덕분에 원재료 사용액이 1년 전보다 100억 원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9%, 47% 증가해 각각 49억 원, 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2024년 4분기에 2.5%를 기록한 뒤로 꾸준히 증가해 2025년 3분기에는 5.9%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4,244억 원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2,919억 원입니다. 총 부채는 1,712억 원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1,474억 원입니다. 총 자본은 2,532억 원입니다. 유동비율은 2024년 말 대비 27% 감소한 198%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11% 높아진 68%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입 채무가 491억 원에서 74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매입 채무란 기업이 상품, 원자재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을 뜻합니다. 즉, 매입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은 SPG가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구매를 더 많이 했거나 대금 지급 기일을 늦춰 현금을 더 확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SPG는 총 684억 원의 차입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약 584억 원이고 이자율은 최저 2.3%, 최고 4.16%입니다. 장기 차입금은 100억 원이 있고 2026년 9월 만기에 이자율 2.56%입니다. 전체 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은 16%로 건전합니다. 이제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현금 흐름표를 분석하겠습니다. 9개월 동안 영업활동에서는 220억 원이 순유입되어 전년 대비 165%나 급증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92억 원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무형자산 취득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45억 원이 순유출되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33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82억 원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6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의하면 휴머노이드 시장은 2025년 15억 달러에서 2035년 37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옵티머스 V3 프로토타입을 공개해 연말까지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2028년부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아틀라스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생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액추에이터가 차지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SPG는 원래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액추에이터의 구성 요소인 감속기를 잘 만드는 회사였죠. 그러나 올해 계획한 대로 SDD 액추에이터의 양산에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완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가전사업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기업에서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면 높은 밸류에이션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SPG가 국내의 많은 로봇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35곳의 로봇 기업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 28곳은 3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흑자를 기록한 나머지 7곳 중 가장 많은 이익을 낸 기업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SPG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SPG가 로봇 감속기뿐만 아니라 가전사업에 들어가는 모터나 산업기기에 사용되는 일반 감속기 등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 사이클에 둔감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SPG는 코스닥 상장 이후 23년 연속 배당을 이어온 주주 친화 기업이고 단 한 번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피지컬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는 1년 수익률이 140%에 달하는데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오른 섹터는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조정이 세게 온다면 다른 로봇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담을 수 있는 종목이 SPG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일본, 중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기존에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나 나브테스코 같은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감속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감속기 특허가 풀리고 나서 리더드라이브, 파워드라이브 같은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인상적인데요.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와 중국 리더드라이브의 최근 분기별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는 최근 두 분기에서 각각 0.88%, 2.3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아직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반면 중국 리더드라이브의 경우 매출도 확실히 성장 중이고 영업이익률도 최근에 20%를 돌파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M증권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중국 산업용 로봇의 수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자체 로봇 기술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배경에는 리더드라이브를 포함한 중국 감속기 기업들의 빠른 성장이 있습니다. SPG를 포함한 국내 감속기 기업들은 일본보다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중국보다 높은 품질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높여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시작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는 5배나 급등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지만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해야 유리합니다. 지분 비중으로 봤을 때 현재 장남 이상현 이사 쪽으로 승계 구도가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상현 이사는 SPG가 상장하기 전 8살의 나이로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적인 증여세 가늠을 위해 2025년 11월 28일에 이준호 회장이 전체 지분을 이상현 이사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 가액은 종가 기준 4개월 평균 68,400원입니다. 거기에 최대 주주 할증 20%를 하면 446만 주에 대한 총 증여 재산 가액은 3,663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 50% 세율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1,772억 원의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당연히 그 정도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겠죠. SPG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이상현 이사의 승계 재원 확보와도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언론 보도도 나오는 만큼 향후 많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G 투자자라면 앞으로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증여세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SPG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